한미 정상회담을 이끈 주요 기조 마스카 프로젝트, 즉 한미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가운데 연일 조선업계 큰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호재가 맞물리고 있는 조선업 업황,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위원님 조선의 군무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신데요. 그만큼 오늘 공유해 주실 인사이트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일단 어제 그리고 그제 빅뉴스였던 HC현대그룹 합병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HC현대중공업이 HC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분 구조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 또 그 가운데서 최대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기존의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가장 상단에는 HD현대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업종 내의 중간지주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3개의 사업회사를 들고 있었는데요.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삼호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미포는 40%대 지분율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은 70%대 지분율이었는데 이 두 회사를 흡수 합병하게 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합병 현대중공업을 한 69% 정도 보유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해외 법인들이 조금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투자한 경우도 있고 HD 현대미포가 지분 투자한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싱가포르 투자법인을 만들어서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투자법인 밑으로 다 일괄 들어가게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국조선해양이 해외 쪽에 그 생산 기반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중심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업회사들은 좀 주가가 빠지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했고 주체가 누가 될지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분 구조 변화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합병이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적인 시동을 앞두고 나온 합병 소식입니다. 신의 한 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합병 이후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회사를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실제로 조선업 자체를 수리조선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할 때 한 20년 정도 동안은 8,000척이 넘는 선박을 수리를 하다가 신조 전환을 했는데요. 요즘 이 회사가 그 울산에서 굴리고 있는 사업장의 그 가동률이 실질적으로 조금 100%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 저희가 수출 방산에 대한 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HD 현대미포의 유유 사업장을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HD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유유 설비로 가지고 있는 4번과 5번 도크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부분까지 접목해서 다 저희가 굴리게 되면 일단 가동률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가 방산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의문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수출 방산을 갑작스럽게 수주를 하면 저희가 그걸 다 소화할 수는 있나요? 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인적 자원과 들고 있는 유유 설비를 가지고 가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사업이랑 이제 울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군함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인적 자원이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소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조금 준 합병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 이슈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시면서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축이죠. 하나그룹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그룹 하나필리조선소에 우리나라 돈 규모로 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거의 50배에 달하는 추가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전망을 좀 짚어주시죠. 예, 저희가 이 회사를 처음 인수할 때는 이제 1억 달러로 인수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장이 드라이도크가 2개가 있는데 드라이도크로 실제로 쓰고 있는 거는 1개 정도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드라이도크 설비 2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도크로 전환을 하는 부분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도크를 2개 더 증설을 하고 암벽을 3개 더 추가하고 이제
그 부지를 추가로 더 한 12만 평 정도 더 늘리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력이 한 1,700명 정도인데 궁극적으로 7,000명까지 늘려서 이 4개의 도크를 굴려서 1년 생산을 한 20척 가까이 되게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이제 50배에 해당하는 50억 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설비가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 가능할 만한 수준일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 정도의 효율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시나요? 좀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단기간 내 20척까지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나 오션의 미국 해운 법인에 해당하는 하나 시핑이 실질적으로 그 필리조선소에 발주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잔고를 조금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 캐리어 2개가 지금까지 발주가 되었고요. 제 같은 경우는 MR 탱커가 이제 10척이 대거 발주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건조를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숙련도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5년은 조금 짧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주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 속에서 조선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인데 정상회담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조금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으니 지금까지 조선주 투자하시면서 분명히 다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을 텐데 일부는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오는 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저희가 봤을 때 미국에서 나오는 사업이 기대감만 있었고 지금까지 구체화될 때 막상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사이즈가 꽤 크게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현실로 나올 때까지 충분히 재료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료는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하면 조선의 심장이 바로 엔진이다 보니 엔진 네네.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조선업계에 일감이 몰리고 있고 이에 K엔진 3사의 공장 가동률도 100%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적 성장세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조선 엔진 업체들의 그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는 이유는 정규 그 일하는 시간을 저희가 분모로 놓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로 더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100%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엔진사들이 지금 호황기에 들어오면서 국내 조선 업체들의 작업량뿐만 아니라 해외 야대들의 그 작업량까지 좀 늘리면서 좀 매출 성장률이 더 오히려 조선 업체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엔진사들이 조금 증설을 한 게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주 측면에 있어서는 한 27년까지 그리고 매출 측면에 있어서는 28년 정도까지 조금 엔진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골든타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관련된 사업에는 군함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크다라고 한다면 사실 엔진사들이 크게 볼 혜택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전략상선 쪽으로도 확대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국내 조선 업체에게 물량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은 엔진사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큼직큼직한 뉴스들이 조선과 엔진 업체들에게는 다 좀 무게감이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K엔진 같은 경우에는 변수는 결국 중국 엔진 업체들이 가동률을 올리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시장에 주목했던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런 발언이 좀 나왔더라고요.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조선사 지분도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과 관련된 조선 사업이 정부화하는 사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있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 자국의 방산을 같이 영위하는 조선 업체인 경우에는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에 해당이 되고요. 미국이 조선을 조금 재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역량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지분을 인수하면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버려두진 않을 거라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저는 방산과 관련된 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의 지분 확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미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방산 쪽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물량 확보에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선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현재 시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일 텐데요. 이게 아무래도 주가랑도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클상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저희가 한 연초 정도까지만 해도 60% 정도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한 70% 정도는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후년 정도가 되면 이제 뭐 그냥 상선에서 하는 조선 업체들의 이익률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더 개선되는 부분을 조금 보기가 어려워지는 국면이 분명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선 업종에 저희가 계속 밸류에이션을 더 얹어주고 있는 이유는 지금 새로운 시장이 조선 업계에게 조금 더 빠르게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적당한 시점에 잘 투자의 성과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성하신 리포트를 좀 보면 조선업 투자는 아직도 유지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하반기에 남은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반기에 일반적인 상선 수주 쪽에서는 오히려 좀 조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대했던 것이 구체화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역시나 미국과 관련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거의 1년 기간 동안 MRO 4건 지금 수주를 했고 하나오션이 3건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1건을 수주를 한 상태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뛰어넘는 규모로 국내 대기업들이 좀 받는 수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하반기에는 조금 구체화될 만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업에 주식 투자하실 때 무조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닝 시즌은 매번 조선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실적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가로 수주한 물량들은 이미 지나갔고 고가로 수주한 네네. 물량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까요?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는 이 ASP 상승세가 조금 큰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3분기 영업일수 좀 모자라서 이익률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는 좀 다를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수주 시기가 많이 변하는 상황이라서 어닝 시즌 특별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답변을 위해서 열심히 백고동을 울리면서 항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국모 엄경화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조선주 토픽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희는 대형 3사들 중에서는 HD 현대그룹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완성조선 업체는 이제 어제 합병까지 발표하고 난 뒤에 저희는 중간지주 회사를 좀 들고 가시는 게 투자의 안정성이 좀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해외 확장성도 그 회사를 통해서 조금 뚜렷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을 완성조선 업체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앞서서 얘기하신 엔진사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나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이번 사이클에서의 그 사이클을 충분히 누리시려면 엔진사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엔진사 중에 가장 선호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조금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그룹 조선사들의 중간 지주사잖아요. 네. 토픽으로 꼽으신 이유가 아무래도 해외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저희가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중공업을 시장에 상장시키면서 그 상장 자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가 조금 의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번에 싱가포르 투자법인을 통해서 그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이 좀 구체화되어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미국 법인도 세우게 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